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뭐 조언도 충고도 필요 없이 그냥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항상 있었죠. 그냥 항상 늘 답답했어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걸 너무 후회하고 가서 얘기 좀 할 걸. 여러분은 자살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가족, 친구, 동료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앞으로 20분 동안 우리는 자살에 대해 그리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2018년 서울시 자살 사망자 수는 2,172명. 지난 5년간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1,26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매년 2천여 명, 4시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WHO에 의하면 자살 사망자 한 명당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의 유족이 발생한다고 하니 서울시에서는 매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살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자살을 경험했거나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거죠, 그냥. 살기 싫은 거죠. 눈 뜨기 싫은 거죠.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남편과 사별을 하고 살아오면서 그냥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견뎌내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다 싫었어요. 모든 게. 사는 자체가 싫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가장 최근에 한 5, 6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살을 결심했을 때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이제 이런 거를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키웠을 동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남 2년대 막둥이에요. 올해로 24살 됐고 동생은 올해 1월 6일 아니면 7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때 이제 가게 됐어요. 부모님 손길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제 손길에 의해서 자란 동생이다 보니까 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의 자살 요인을 과학적으로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아주 거시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갈등 얘기하지만 정말 그 내면 세계에서 어떤 결정이 최종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자살을 한 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떤 연결이 또 지지가 더 강해져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보는 손길이 많아졌을 때 그런 사회적 지지가 또 아주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친한 분들 있잖아, 지인분들,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살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여러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그 어둠 안에만 갇혀 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절대 안 되게 막아야죠. 대처를 해야죠. 모든 내 안에 모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막아야죠. 내 머리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과 다 동원을 해서 어떻게든지 막아야죠. 설득을 시켜야죠.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생명 지킴이가 되어 그들을 자살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생명 지킴이란 주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게 되면 적절한 위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자살을 예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 존중. 서울 생명 지킴이 교육의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생생하게 포착하기. 명확하게 물어보기.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중요사항 전해주기. 주변 사람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생명 존중 활동 전략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 행동, 상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생생하게 포착하는 것이 생명 지킴이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가족 또는 친구가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힘들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면 불면 또는 과수면, 식욕저하 또는 폭식, 주변 정리, 감정 기복, 대인 기피, 자해 행동, 외모 무관심 등의 행동 변화가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 상실에 대한 경험, 외로움, 질병, 폭력 등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것은 자살에 대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살 시도자의 인터뷰를 통해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살아오면서 그냥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견뎌내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예. 항상 이 세상에 나 혼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람들과의 소통을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혼자 고립된 생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은둔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 뭐 일 외에는 항상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최근에 한 5, 6년 전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자살을 결심했을 때는 이제 막 보험 증권 같은 거를 막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격지심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 한마디씩 던지는 것들이 나한테는 상처가 되고 내가 혼자 사는 여자라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것들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을 자꾸 떠나는구나에 대한 이제 큰 상실감, 우울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변화는 유족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투 그때 언젠가부터인가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항상 물어보는 건 저였어요. 뭐해? 밥 먹었어? 어디야? 그래. 아니면 답장을 아예 안 하거나 안 먹던 과자, 젤리, 사탕 갑자기 이런 거를 전혀 입에도 안 대던 친구인데 바로 그렇게 폭식으로 이어졌어요. 동생이 나 시험도 많이 나고 많이 뚱뚱해 누나 뭐 남자친구랑 같이 왔으면 남자친구 보여주지 마 이러더라고요. 알겠어 누나만 갈게 해서 갔더니 정말 제가 본 그 애가 아닌 거예요. 의가서 제대를 할 만큼 좀 우울증이 그때부터 극심하게 왔던 것 같고 또 본인 주변의 친구들이 대학보다 취업으로 바로 넘어간 친구들이 돈을 좀 더 벌다 보니까 이제 좀 자격지심이 많이 비유가 됐나 봐요. 그렇다면 생명지킴이는 어떤 상황을 포착했을까요? 69세 어르신인데 그분은 우울증이 있으셔가지고
자꾸 작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밖에 나가기도 싫고 몸이 안 좋으니까 우울증이 있다고 수면제 아니면 주무시질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인관계도 하기 싫고 그래서 자꾸 집에만 있고 싶고 눕고 싶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당신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살의 위험 신호를 생생하게 포착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했다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에 대해 질문하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환기되어 자살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 명확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자살 생각에 대해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자살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5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살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살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운 적 있나요? 자살을 위한 수단도 가지고 계신가요? 자살 시도를 하려고 생각해둔 날짜가 있나요? 과거에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가서 뭐가 힘들어요? 말씀을 해보셔. 나한테 못할 말이 뭐 있어요? 동생처럼 생각하고 해보세요. 네, 그랬더니 아유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2번씩이나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어. 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입에서 나왔어요. 본인의 입에서. 그래서 수면제를 이렇게 복용하셨다. 과다 복용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는 항상 제가 누나는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장난식으로. 그런 죽음에까지 얘기를 깊게 나누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누나가 12월 달 그 한 달을 이제 회사를 쉬면서도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걸 너무 후회하고 그냥 그 중에 한 번이라도 그 한 달 동안만이라도 가서 얘기 좀 할 걸. 생명 존중의 명은 명확하게 물어보기인데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지에 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살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자살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볼 때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살 생각을 한다고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사소한 일로 취급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기준으로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뭐 조언도 충고도 필요 없이 그냥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항상 있었죠. 그냥 항상 늘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과 이제 그 단절하고 소통을 안 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갇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막 말이 하고 싶잖아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일이 그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구나, 다름을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는 별일 아닌 일들이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의 아픔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정말 많이 아프구나, 나와 다름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군요. 그랬었군요. 네. 그렇구나. 가끔은,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닿으니까 나도 내 언니처럼, 내 부모처럼 그런 진정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죠. 항상 길거리에서 만나면 포옹을 해요. 끌어안고 언니 반가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위험 징후를 포착하고 자살에 대해 명확하게 물어보고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줬다면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위해 중요한 사항들을 전달해줘야 합니다. 보건소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간호 선생님이죠. 간호 선생님한테 어디 몇 동에 몇 호에 사시는 언니가 계시는데 그 언니가 너무 우울하시고 마음이 우울하시고 살고 싶지 않대.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셔요. 한번 방문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은 기술이 있잖아. 간호 선생님들은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해 드렸어요. 서울시에서는 모든 자치구의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여 상담 동의를 받은 후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생명지킴이가 직접 전화해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1577-0199, 1393은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응급 상황이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112, 119에 신고하여 안전을 먼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생명 존중 활동 전략을 잘 기억하며 퀴즈를 통해 연습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생명지킴이가 되기 위한 기초과정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S생명지기 교육은 기초과정으로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시면 생명 존중 활동 전략의 자세한 내용과 대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원한다면 문자 수신에 동의해주세요. 생생하게 포착하기, 자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말, 행동, 상황의 변화를 포착해주세요. 명확하게 물어보기.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물어봐 주세요.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기. 비난이나 조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중요사항 전해주기. 자살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전문기관을 알려주고 동의받아 연결해주세요. 서울시 생명지킴이 여러분, 이웃이 가장 이제 소중한 저희의 자원이자 힘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절에 이웃이 백신이다, 시민이 백신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눈 것처럼 그래서 시민들이 외로운 분, 절망하고 계신 분,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함께 해주는 이 생명지킴이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손을 내미는 일은 한 사람의 삶을 일으키는 일.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